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테마에 따른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져오신 취재 파일이 궁금합니다. 자, 반석 배치가 취재한 올해의 테마 뭘지 먼저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핫합니다. 건설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튀르키예에서 상당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조금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제 볼 때에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3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부동산 완판에 대한 소식이 오늘 뉴스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 볼 때에 건설, 철강 관련된 쪽들이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 철강만 가지고서 사회를 일으키고 재건하고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면 투자자로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깜짝 방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인가?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먼저 내걸은 화두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이야기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두를 재건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재건 이 이야기를 들고 와 주셨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철강주는 시세를 좀 받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강해서 말씀해 주셨던 뉴스가 새로운 뉴스는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포커스를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업을 볼 때는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철강 하니까 시세가 이미 다 나왔는데 여기서 먹을 것이 더 있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재건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좀 해보죠. 재건의 재료가 시멘트, 철강, 철근 등이 재건의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건에 필요한 노동력들은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재건의 재료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럼 재건의 재료라고 한다면 뭐 철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재건의 도구는 건설, 기계, 장비 섹터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의 재료는 철강, 시멘트고 건설의 도구는 장비, 기계 쪽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2,500과 8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현재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누군가는 차익 매물을 쏟아낼 때 우리가 거기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매수가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오히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면 가지치기를 조금 더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텔레칩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반도체 칩 생산한다. 협력 소식이 일어나고 있어서 장중에 호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이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차례로 재건을 필두로 철강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재건의 도구가 되는 건설기계 장비 쪽으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 집중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략하는 자리가 중요하군요. 저희 재건이란 테마를 가진 공략주는 저희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취합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침 텔레칩스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 ASR 부분이 좀 많아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파파라치 진행하면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이미 2종목 그리고 IT센과 텔레칩스 아직 달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텔레칩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목표가까지 아직까지 달려가고 있는 구간 그리고 모멘텀 아직까지 남아있는 듯한 뉘앙스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계속 갈지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일선에서 밑꼬리를 따박따박
달려가고 있다,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주가의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은 따라가십시오라는 것보다도 14,200원, 300원, 500원 언저리에서만 매수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오늘 바닥을 찍고 올라간 자리고요. 장중에 자율주행 칩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넥스트 칩이나 텔레칩스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 도전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왕 매수를 하셔서 도전하신다라고 한다면 16,500원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자리로 보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까지 공략해본 종목 가운데 두 종목이 목표를 달성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AI에 대한 테마가 강하고 그러한 그 AI를 포커스로 해서 주신 종목이 저희 두 종목 신테카 바이오와 핑거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 하나를 더 지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 있는지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가운데 조금 더 긴 시각으로 가져가도 될 종목이 있는지 하나만 꼽아서 AS 해주신다면요. 네, 핑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핑거는 이제 플랫폼 구축에 대한 STO, 토큰 증권과 관련된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여러 주요 금융사, 은행들에게 마이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쪽으로 플랫폼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 실적이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핑거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14,000원 언저리에서 지지 여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나는 보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나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목표가 17,000원 제시해드렸었습니다. 17,000원 재도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쪽에 관해서는 계속된 관심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고 지금 다시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텔레칩스는 200일선에 대한 지지, 핑거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증권 토큰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 정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곧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은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58선 그리고 코스닥은 790선 훨씬 넘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외국인 쪽의 수급상은 좀 많이 약합니다. 거래소 갈팡질팡, 매도, 매수 어느 쪽일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쪽에서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 수급적인 면과 환율 그리고 종목에 대한 향방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월 21일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용한 듯 했지만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저점보다는 고점에 임박해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연 고점을 높였다라는 점이 오늘 지수상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처음 들어서 문을 엽니다. 아직까지 바로미터가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 위치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지표, 굵직한 지표들 나온다라는 점, 금통위 그리고 의사록과 관련된 이슈 안고 있는 자리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닥에 눈길 많이 가실 겁니다. 79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0.57% 플러스입니다. 다만 지수 탄력을 본다면 양대 지수 가운데 코스닥이 더 강하긴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에서는 올랐던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2차전지 소재 섹터의 힘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이 촉매제 역할을 지수한 것 같네요.
자, 지수 살펴보셨고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296원 선입니다. 재차 오르는 걸까요? 달러 인덱스의 향방 오늘 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이 앞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295원 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났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에 대한 이야기를 서서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소폭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우세가 강했고요. 결론적으로 기관 매도 우위, 개인만이 코스피 시장에서 샀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장중 대다수의 시간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 쪽으로 기운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도 개인만이 좀 사는 주체 역할을 했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 기관 좀 많이 파는 모습이었고요. 화학과 건설업 쪽에 대해서만 좀 긍정적인 시각 동시에 보였다라는 점 업종별 수급 특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머니맵을 통해서도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반도체는 살짝 부진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반해서 파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투톱 가운데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오늘 마무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1.41% 정도의 하락세가 오늘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는 강했습니다. 특히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기관의 러브콜을 오후에 받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LNF입니다. 한 번 더 쏟아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8%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9% 오르면서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소재의 흐름이 오전보다 오후장 더 돋보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이 고점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연결고리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셀 업체 가운데서는 SK 이노베이션이 2%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공장 SK온이 다시 한번 공장 재가동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2차 전지 세일 중에는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연상선상에서 그리고 조금 더 확장세를 보였던 부분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한데요. 오늘 장에서 철강뿐만이 아니라 건설에 대해서도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을 아는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89%, 현대미포조선 역시 4% 가까운 시세를 분출한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이 그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장기 소외주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장 일제히 오름세가 포착이 됩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자리에서 오늘 수급 쏠림이 강하게 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화학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이 막판에 한 번 더 쏟아내면서 3%대 플러스, 롯데케미칼 오랜만에 움직이면서 7% 이상 올랐다는 점 오늘장 특징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들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수급을 본다면 약간은 위태롭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대 조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던질게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평가 내려주시죠. 네, 줄곧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2,500 목전에 있고 코스닥은 800 목전으로 올라서는 가운데 코스피는 4주 연속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단기 이평선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주까지도 상승을 하면 8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고 잘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 물량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보다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그간 1월, 2월 꾸준하게 매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그 종목은 굳건히 들고 가야 한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선물 시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선물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더라도 시간 외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를 보면 어느새 플러스 매수 전환한 모습들, 그 패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풋옵션 거래를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방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아래로 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호가 구간에 다시 한번 거래소 시작의 수급 정리가 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서는 소폭의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막판에 다시 한번 매수세 몰린 걸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된다는 점 일단 수급 포인트 짚어 드릴게요.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전환 외국인 쪽에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위원님과 저희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으로 돌아가 본다면 저희 오늘 취재 파일은 재건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 내부에서도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공략주 가져오셨는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그간 방송에서 수급이 막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막 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 잘 잡았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에 보다 유익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이 보다 손쉬웠다라는 말씀들 드렸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전 종목들에게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우리는 재건의 재료는 철강, 철근이 되겠지만 재건의 도구로서 건설, 중장비, 기계에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중장비와 특수장비 제조회사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펌프카, 시멘트를 끌어올려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굴삭기의 앞 헤드 부분을 본다면 거기에 뭔가 벽돌을 깨는 건가, 바위를 깨는 건가, 지하를 파는 건가, 집게인가, 절단기인가, 바가지인가 하는 모습들, 굴삭기 앞에 달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력, 그리고 해외 매출이 45%, 국내 매출이 55%, 글로벌 100개 국가의 130개 딜러사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22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환율 효과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환효과의 이익도 늘어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거고요.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그래도 매수가보다 아래에서 장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인걸 오늘 장 마감 부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3시 15분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우리는 집계가 되겠지만 적어도 9,000원 아래에서 매수 도전해 보시고요. 원래는 제가 8,900원 단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봉과 주봉으로 봤을 때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EU향 철강 수출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여지는 적다. 그러면 철강 재료고 도구는 건설 중장비 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있고 기술력 있는 이 기업 현대 에버다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뉴스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우크라이나발 이슈인지 아니면 지진 이슈인지 아니면 실적 이슈인지 그 포인트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크라이나, 중국의 소비 회복, 그리고 튀르키의 지진에 따른 재건, 그래서 화두를 재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중국에서도 소비 수요 회복 나타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재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튀르키에 관련해서도 재건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이미 해외 시장 글로벌 거점 등지에서 수출에 대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 현대 에버다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1,500원 그 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도 저희 칼같이 지켜야 될까요? 분위기를 좀 타는 종목이라서 이것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손절가는 여유롭게 200일선 언저리인 8,300원 하회할 경우에 손절에 대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석 위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요일 마감 전략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볼게요.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